국민의힘은 오늘 있을 대통령의 끝장 기자회견, 여기서 대통령이 과연 어떤 메시지를 내기를 바라고 있을지 국민의힘 한지아 수석대변인과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의원님, 오늘 네. 대통령 기자회견 기대가 많습니까? 우려가 많습니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예, 그러세요. 예. 자, 그러면 의원님의 기대 그리고 국민의힘의 기대, 이거를 충족시키려면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야 한다, 이렇게 보십니까? 우선 진솔한 사과, 그거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길 필요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무지한 질문에 대한 끝장 대답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의도와 달리 변명으로 들릴 수 있을까 봐 그것은 조금 걱정이 됩니다. 지금 국민이 실망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 공정과 상식을 내세웠던 우리 대통령이 내가 뽑았건 안 뽑았건 격에 맞지 않는 정치 브로커와 통화했다는 그 자체만으로 실망했습니다. 예. 이거는 뭐 법리적으로 문제는 없겠지만 그것에 대한 우리 국민들은 용납하기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더도 덜도 말고 그냥 진솔한 사과, 길지 않아도 되니 예. 오늘 그런 메시지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한동훈 대표가 요구했던 5개 요구사항, 여기서 맞춰서 보면 명태균 씨 관련돼서는 변명보다는 진솔한 사과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거고, 예, 하나씩 맞습니다. 맞춰보면은 거기 인적 쇄신 얘기도 있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도 나오는 거 보면 대통령실에서 뭐 인위적인 인적 쇄신 없다, 뭐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것 같은데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 내야 된다고 보세요? 제가 국회의원 당선되고 똑같이 김태현 정치쇼에 나와서 비슷한 질문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 대통령실이 인적 쇄신이 필요하냐. 그때 인식의 쇄신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도 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민심이 돌아섰는데 그 정책을 만드는 분들이 바뀌어야 하는데 대체 왜 그런 부분들이 보여주기식이고 뭐 인위적이라고는 얘기들이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이런 인식부터 바꿔야 되고 어떻게 같은 방식을 도돌이표처럼 되풀이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겠습니까? 예. 방식을 바꿔야 결과가 달라지고 그 방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사람을 바꾸는 인적 쇄신은 기본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잘못한 사람 찾아서 누구의 책임을 묻자는 과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대통령 임기가 2년 반 남았고 새로운 출발을 하고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고 그래야 되는데 예. 국정 운영이 확 바뀌는구나라고 국민들이 지금 체감해야 됩니다. 예. 인위적이라는 단어는 저는 이 현 시점에서는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내각도 대통령실도 교체를 좀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대통령실 교체할 때요, 의원님, 뭐 예를 들면 실장이나 뭐 수석뿐만이 아니라 한동훈 대표가 실명을 콕 집어서 지적했던 이른바 김건희 여사 가까운 비서관들이나 선임행정관들 교체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번에? 전폭적인 쇄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예, 한꺼번에 같이 교체하자. 그런데 의원님, 어차피 실명이 공개됐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강기훈 국정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음주운전 징계 2달 만에 지난 5일에 대통령실로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강기훈 선임행정관도 한동훈 대표가 교체를 콕 집어서 요구한 한 7명의 사람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는데 대통령실 복귀시켰거든요. 이거는 교체 안 한다는 얘기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 지금 국민들께서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다 확인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더 말씀드릴 부분이 없습니다. 오늘의 메시지도 그렇고 메시지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를 기다리고 계실 텐데 국민들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 민의를 전달하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면 강기훈 선임행정관의 복귀, 이거는 좀 실망스럽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더는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국민들께서 보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보고 있다. 자, 하나 더. 영부인 활동 완전 중단이냐 자제냐. 한동훈 대표는 완전 중단을 요구했고,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발 기사들을 보면은 완전 중단보다는 외교 의전이 필요한 행사는 가고 그 외의 것은 안 하겠다, 뭐 이렇게 나오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어떻게 된다고 보세요? 영부인 문제는? 지금 영부인의
모든 이제 활동 중단은 정치권의 요구가 아닙니다. 국민이 요구하는 민심이고요. 예. 현재 대통령 부정평가 1위가 여사님에 대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당정일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당정일체에도 일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그러니까 결국 정치의 기준은 민심이라고 생각하고 그 민심에 따라서 당정일체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사실 2025년이지 1995년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외교 활동을 하는데 부인과 남편의 자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시대는 더 이상 지났습니다. 우리 영부인의 외교 활동은 우리 국력 수준에서는 필수적인 사항이냐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꼭 필수적이라 안 할 거라고 저는 예. 생각을 하고 지금은 잠시 민심을 따라야 될 때고 전면적인 대외 활동 중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영부인의 활동 문제 때문에 대통령님의 담화의 진위가 희석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예. 또 많은 정책 성과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이제 가려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사실 오늘 그런 대통령 담화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예. 이런 우리가 정책이 가려지면 안 된다는 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4대 개혁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대통령께서 말씀하실 때 이 성과를 국민에게 강요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현명하시기 때문에 예. 만약 국민들께서 성과를 느끼시면 소심으로 나오는 거고 그거는 체감되어야 하는 거지 설명이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정말 이거 다시 또 그 메시지로 돌아가는데 예. 조금 그냥 간결한 진솔한 사과 길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외교 활동까지 전면적인 일정 중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당장 다음 주에 에이펙하고 G20 순방이 있습니다. 그 에이펙과 G20은 이게 다자 외교니까 대부분 정상들이 배우자를 동행하고 영부인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네. 자, 그럼 여기도 김건희 여사 안 가시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말씀드렸듯이 우리 국력 수준에서는 필수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예. 지금 외교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내 사정을 챙기는 게 민심을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플러스 알파가 나올 수 있다라는 예. 기사가 얼마 전에 있었어요. 한동훈 대표 5대 요구에다 하나 더해서.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거기서 플러스 알파 하면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 여부 이거밖에 저는 머릿속에 안 떠오르거든요. 이거 네. 어떻게 전망하세요? 대통령이 이거를 받아들일 거로 보십니까? 왜냐하면 어제 이제 채널A 단독 보도 보면 일부 친윤계 의원이 독소 조항 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전향적으로 받자 요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는 보도도 있어서요. 그만큼 우리 당에서는 위기감을 느끼는 겁니다. 예. 지역구 의원님들은 더더욱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역에 가보면은 목소리를 실제로 그 시민들이 하시는 말씀들 다 듣는 건데요. 예. 플러스 알파가 나오냐 안 나오냐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지금 그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최소한 5가지에 대해서는 수용을 해야 되고 예. 당의 입장에서는 피부로 느끼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민심과 여론을 전달하는 거거든요. 네. 그거를 반영하는 것이 용선의 결정이고 최소한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특검은 당장 논할 수 있는 문제라기보다 지금 민주당이 제시한 거는 법안의 통과 과정에서 민주적인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내용적으로 흠결이 있는 법안이 통과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민주당이 제시한 그 특검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언제나 정쟁적인 요소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예. 네, 현재로서는 특검에 대한 얘기를 논하기보다는 우선은 5가지 안에 대해서 전폭적인 용산의 전향적인 그런 변화가 필요하고 우리 당의 목표는 정부의 성공이고 국민이 잘 사는 나라 만들자는 겁니다. 예. 그것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을 앞으로도 할 거고 그런 것들이 플러스 알파가 필요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통령이 오늘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해서 전향적인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나 기대는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의원님 말씀을 좀 들어보면 현실적으로. 예측하기 어렵지만 말씀드렸듯이 우선은 진솔한 사과 그 메시지가 가장 중요할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조경태 의원이 어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하나만한 기자회견이면 여당이 특검법을 더는 막아내기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가 있다. 이 얘기는 결국 오늘 기자회견 통해서 반전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더라도 11월 말에 이탈표가 네. 많아질 수도 있다. 이 얘기를 들리는데 지금 당내 분위기 어때요? 이 부분 관련해서? 그런 걱정들이 왜 없겠습니까? 사실 다 뭐 2월 KBS 대담에서 박절하지 못해서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굉장히 여론이 또 안 좋아졌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현재 대통령께서 좀 박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우리는 의리 있는 보수를 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외로운 리더를 원합니다. 보수 끝까지 의리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리더는 국가를 위해서 때로 박절해야 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셨듯이 조금 냉철하게 이 상황을 바라보고 우리가 민심이 뭐가 필요한지 무엇을 원하는지 조금 그걸 반영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저 대변인이시니까 저 예. 한동훈 대표하고 행사를 같이 많이 다니시는 걸 제가 화면을 통해서 봤는데 예. 예. 최근에 어제라든지 이 오늘 기자회견에 대한 어떤 한동훈 대표의 기대 또는 우려 뭐 이런 저 언급이 좀 있었습니까? 언급은 지금 뭐 저보다도 국민들께 실제로 언론을 통해서 많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 부분으로 그냥 대체하겠습니다. 제가 가름하겠습니다. 변화와 쇄신의 계기가 돼야 된다. 뭐 그럼요. 이런 언급 말씀하신 거죠? 맞습니다. 5가지 예. 변화와 쇄신 그리고 진솔한 사과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법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예. 국민들께서 좀 불편해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시하고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 어제 보니까 한 대표가 저 5, 6선 의원들 그다음에 3, 4선 의원들 연달아서 이제 간담회 했는데 거기서 있었던 얘기들이 뭐 몇 가지는 언론에 보도가 되긴 했는데 전반적으로 비공개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어제 좀 분위기는 좀 어땠답니까, 의원님? 그래도 진솔한 말씀들을 많이 나눴다고 들었고요. 예.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늘 대통령님의 당마에 대한 우려와 기대, 예. 그리고 반드시 변화와 쇄신에 대한 메시지가 포함되어야 된다는 의견들에 있어서는 크게 어긋나지 않았던 걸로 들었습니다. 예. 제가 직접 참석하지 않아서 제가 예.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의원님 혹시 한 대표가 본인 직접 또는 이제 주변 의원들을 통해서 대통령실에 이번 기자회견에 여건이 다 살려면은 대통령이 이렇게 좀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물밑으로 좀 전달한 게 있습니까? 그럼요. 저희가 많은 분들이 대표님께서 자꾸 언론에만 얘기한다는 말씀을 하는데요. 예. 저희 당에서는 지속적으로 쇄신에 대한 목소리, 여사님의 활동에 대한 부분, 인적 쇄신에 대한 부분, 특감 수용에 대한 부분을 꾸준히 계속 얘기를 해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물밑으로 계속 얘기를 했고 시정 연설 관련해서도 우리는 좀 참석하셨으면 하는 것을 다방면으로 그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다는 것으로 좀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의원님이 오늘 저 기대하셨던 거 그게 대통령 그렇게 해주면 국민의힘에게 너무 좋을 건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 뭐 진솔한 사과도 없었고 5개 요구 중에서 뭐 몇 개 들어주는 것도 없고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좀 실망스럽다는 평가가 언론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면 그럼 그 다음에 전국은 어떻게 흘러가는 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렇게 부정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우려보다는 우리가 기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대통령께서 담화를 하신다는 거는 그래도 소통을 하겠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이기도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또 민심이 정말 대통령의 그런 목소리를 듣고 싶구나라는 것을 느끼셨기 때문에 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도 우선은 기대를 하고 저는 오늘 담화를 지켜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저 주제를 좀 바꿀게요. 저 여야 의정협의체 의원님이 저 의사 출신이시다 보니까 여당 몫의 대표를 맡으셨는데 일단은 의도 뭐 의협은 아직 안 들어오고 야는 아직은 안 들어옵니다. 의원님 일단 이거 잘 될 수 있습니까? 야도 빠지고 의도 반밖에 안 들어왔는데.
의는 계속 굉장히 중요한 단체가 들어왔습니다. 그 아시겠지만 예. 뭐 또 의협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예. 내부의 정치가 굉장히 좀 복잡한 상황이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의협 산하에 아주 주요하고 190개 넘는 학회를 담당하고 있는 대한의학회는 참여 의사를 밝혔고 거의 대부분의 대한의학회 분들은 대학 교수 아니십니까? 예. 그리고 또 KMC는 학생들, 그러니까 학장들의 40개 대학 학장들께서 협의체를 만든 거기 때문에 학생과의 고리, 전공의와의 고리, 그리고 교수들과의 고리 이런 것들이 다 아울러지는 곳이고 예. 야당의 경우에는 저희는 계속 참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그런데 지금 시기상조라는 단어를 쓴다거나 예. 아니면은 지금으로서는 여러 가지 전제 조건들을 붙이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 설득은 하겠지만 지금 국민 건강 앞에서 지금 시기상조라는 단어가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 많은 사직 전공의들은 들어올 명분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도 야도 꼭 참여하기를 사실 오늘 김태현의 정치쇼를 통해서 좀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천준호 의원 나오시면 제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마지막 질문인데요. 예. 이 협의체를 통해서 모든 게 싹 해결되면 내년도 의대 정원 그다음에까지 싹 해결되면 제일 좋은데 그게 어렵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이 협의체를 통해서 얻고 싶으신 현실적인 효과 이건 뭐가 있을까요? 우선 그러니까 의료계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우선은 앉아서 만나서 우리가 작은 것부터 매들을 풀어가고 성과를 내면은 그 신뢰가 조금씩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합니다. 예. 그게 회복이 되면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다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의제들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 좀 어려워서 그렇지만 이제 이런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한지아 수석 대변인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